사용자 스토리의 그 책이거든요. 예, 요렇게 생긴 책이 있습니다. 요거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요. 오늘은 이 책에 있는 내용을 발췌를 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 정도까지 할 거고요. 그리고 더 자세한 거는 책을 보시면 충분히 소화를 하실 수 있을 거고요. 아마 미리 보신 분도 계실 거고요. 예. 그리고 개략적인 설명이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런 거에 상관없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용자 스토리네요. 사용자 스토리를 이해를 하시려면 일단은 이 사용자 스토리라는 것은 애자일 철학이라고 그러죠. 그런 애자일 철학에서 나온 요구사항 관리에 기반한 프로젝트 관리, 거기서 기인한 겁니다. 그래서 애자일의 철학과 사상에 대해서 일단 우리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추후에 사용자 스토리를 작성하고 명세하고 할 때 매우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애자일 방법을 도입을 하나 하지 않냐와는 무관하게 여기서부터 사용자 스토리가 라는 개념이 나왔기 때문에 이 애자일 개념을 잘 숙지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분 정도 이 설명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애자일 개념은 이제 가로를 쳐놨는데요. 뭐뭐과 계획이 지나치게 많은 개발 방법들 사이에서의 타협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이 지나치게 많은 개발 방법, 계획이 지나치게 많은 개발 방법, 그리고 그거와 저쪽 극단에 있는 점 뭐겠어요? 예, 계획이 없는 거예요. 계획이 없는 거. 아무 계획이 없이 개발하는 방법과 너무 철두철미하게 개발하는 개발 계획을 세우는 방법의 타협점이 애자일 사상 어프로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획이 없는 방법은 계획이 없으니까 통제가 안 되겠죠. 그 통제가 안 되니까 프로젝트가 어떻게 갈지를 아무도 확증을 하기가는 어렵겠죠. 예측하기 힘들고 효율적이지 않은 거고요. 반면에 계획이 너무 많으면 그 많은 계획이 변경되는 환경에 팔로우업 하기가 쉽지 않겠죠. 이러한 모순된 점이 실제로 존재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원래 애자일이라는 철학은 문서를 가급적 쓰지 않고 코드 오리엔트된 방법론으로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에 많이 초점을 두고 애자일 어프로치를 환영을 하냐면 문서를 안 쓰는구나. 그래서 애자일 방법을 되게 선호하죠. 하지만 제대로 애자일 어프로치를 이해를 하시게 되면 문서보다 더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한 프랙티스가 요구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게 테스트 자동화요, 페어 프로그래밍이요, 철저한 코드 리뷰입니다. 차라리 문서를 쓸 걸, 이런 후회가 들 정도로 문서가 커버하고자 하는 소스 코드에 대한 설명을 테스트 코드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사실 지금 부연 설명해드렸던 내용들은 인지하지 못한 채 문서를 쓰지 않는구나, 이렇게 많이 받아들이고 있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훨씬 더 빡셉니다. 그리고 언제라도 즉시 지금 개발되어지고 있는 코드에 데모를 보여줄 수 있는 준비가 항상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매우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그래서 문서가 없다는 걸로 선호를 하지만 그건 잘못된 생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정리를 하면 예측하며 개발하지 않고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끊임없이 프로토타입을 만들어내며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요구를 더하고 수정해서
결국에 소프트웨어를 점진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방식이 애자일 철학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애자일 개발 프로세스, 애자일 반복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반복론도 아니고 프로세스도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철학에 불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불필요한 거를 만들어내지 않겠다라는 철학에 기인한 거지,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반복론 프로세스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관리, 애자일 방법에서의 관리는 스크럼 같은 방법, 칸반이라는 방법 있는 거고요. 실제로 만들어내는 개발의 프랙티스들은 XP 같은 프랙티스도 또 존재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애자일 개발 프로세스나 애자일 반복론이라는 말은 사실은 적합하지는 않은 용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많이 그렇게 토용이 되고 있죠. 구글에서 애자일 사상, 애자일 철학 치면 애자일이 나오게 된 배경과 그 애자일에 대한 철학을 정리한 웹페이지를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봤던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의 참여가 되어 있고요. 그분들은 이렇게 소프트웨어 개발, 소프트웨어 관리를 보시는 그림처럼, 화면처럼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애자일 선언문을 한번 읽어봐 드리면, 우리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더 나은 방법을 직접 실천하고 다른 이들을 도우면서 밝혀내고 있다. 이 작업을 하는 동안 우리는 다음을 가치 있게 여기게 되었다라고 해서 대꾸법으로 얘보다는 얘를, 얘보다는 얘에 더 중요히 여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얘 앞에 있는 내용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선택을 해야 한다면 후자를 선택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프로세스나 도구에 앞서서 소프트웨어 개발을 한다고 그러면 반복론을 정해, 이런 식의 어프로치를 갖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도구는 뭐를 쓸 거야? 중요합니다. 반복론을 정하고 라이프 사이클을 정하고 그런 활동은 반드시 필요합니다만 그거보다 더 선행돼야 될 게 있다는 거죠. 그거는 개인 간의 상호작용입니다. 우리가 팀워크가 됐는가, 팀빌딩이 됐는가, 프로세스나 도구는 결국 우리가 일을 잘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팀워킹, 네트워킹,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인프라와 환경을 갖추어줬는가, 사실 여기에 더 많은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프로세스를 잘 정립이 돼 있고 여러 도구를 쓰고 있으나 배타적이고 그리고 무관심 속에서 팀으로 개발을 한다면 그 프로세스와 도구는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두 번째, 포괄적인 문서. 예? 요구사항 A부터 Z까지 쭉 그런 류의 포괄적인 문서도 필요하나 사실은 그거는 결국 워킹 프로덕트, 그 워킹 프로덕트를 잘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렇게 문서화하고 하는 활동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돌아가는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 협상에 앞서서 그거보다는 고객과의 협력을 우린 더 지향을 한다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나중에 유저 스토리하고도 매우 밀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스 케이스와의 명백한 차이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문서로서 모든 사항을 픽스 짓지는 않는 것이 유저 스토리의 장점,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논의해야 할 단서들을 남기는 형태로 유저 스토리를 작성을 합니다. 나는 그렇게 잘 안 됩니다. 실제로는. 세 번째는 계획의 준수에 앞서서 변화하는 환경에 얼마나 잘 대처를 하는가에 대해서 더 많은 가치를 둔다는 게 이 애자일 선언문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있는 프로세스나 도구, 포괄적인 문서와
계약협상 계획 준수는 미 해군에서 소프트웨어를 인도를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인도해주는 소프트웨어 회사가 어느 정도 능력이 되고 너희들이 정말 제때 인도를 해줄 수 있어? 그런 것들이 계약으로 엮여야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사실은 소프트웨어 공학이 발전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철저하게 계약 문구를 따지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철저하게 너희들이 그걸 만들어낼 수 있는 걸 객관적으로 입증해봐. 그건 결국 CMMI라는 그런 머처리티 모델을 탄생을 시키게 된 배경이 되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존재를 했죠.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사실은 소프트웨어 공학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가치하다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것들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다루는 소프트웨어는 일반적인 유저가 쓰는 것도 있지만 미션 크리티컬한 소프트웨어도 당연히 있기 마련이니까요. 그러나 시대가 바뀌면서 군용 전용의 소프트웨어가 활성화되던 것이 점점 민간으로 넘어오면서 군용에서의 강조되었던 초점들을 동일하게 응용 어플리케이션에 요구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거죠. 예, 그러면서 군용의 마켓과 실제 스펙트라가 차지하고 있는 마켓은 너무나 확연히 다르잖아요. 마켓의 변화도 다르고 마켓에 관련된 스테이크홀더들도 너무 많이 다른 거죠. 그러다 보니 엇박자가 나는 거였고 트래디셔널한 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이 적합하지 않았죠. 그러한 관점에서 개인과의 상호작용, 작동하는 소프트웨어, 고객과의 협력, 변화에 대한 대응을 주 가치를 두는 애자일 방법이 나온 거고, 그 근저에 요구사항을 그럼 어떻게 우리가 관리를 할 거고 쓸 건가가 유저 스토리로 표면돼서 나온 겁니다. 오버뷰인데요. 잠깐 보시면 대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단은 인지를 하고 가야 되는 대전제 조건이 있는데요. 우리는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될지 완벽하게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임을 잘 안다. 그죠? 우리가 아무리 예측을 해도 예측대로 되지 않는 게 실제 현실이고, 설사 예측대로 됐다 하더라도 그 시장은 그럼 죽어버린 시장입니다. 그러므로 실제 라이브한 마켓은 항상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사용자들은 소프트웨어 초기 버전을 보고 나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져오고 처음과의 생각조차도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데모를 거듭하고 거듭할수록, 혹은 그 데모를 딜리버리하는 날짜가 다가왔을 때 데모를 자주 하면 할수록 그 데모를 기점으로 요구사항의 변경이 급속도로 증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거는 가시화된 어떤 프로덕트를 봤기 때문에 의견을 자꾸 내게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처한 현실.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의 무형성, 잘 이렇게 보이지 않는 거,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표면화시키는 거, 복잡성 때문에 개발자들은 프로젝트가 얼마나 걸릴지 추정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예측했던 프로젝트 에스티메이션을 리마인드를 해보셔서 정말 플러스 마이너스 5차 15일 이내에 프로젝트가 제대로 완료가 된 경우가 얼마나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설사 그때 완료가 쫑쪘다 하더라도 미완료된 거는 유지보수라는 항목으로 이렇게 넘겨지게 되는 경우들이 실제 많이 존재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환경의 전제 조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왜 사용자 스토리가 필요한가? 일단은 우리는 당장 손에 잡히는 정보를 가지고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개발의 범위, 릴리즈 일정, 우선순위, 이런 것들. 두 번째는 그거를 매우 자주 해야 됩니다. 자주 해야 되는 이유는 마켓이 바뀌기 때문인 거고, 좀 더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요구사항들이 도출될 수 있기 때문이죠. 세 번째는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모든 걸 포괄하는 정책을 하기보다는 정기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아까 보셨던 사업전략과 PO와 PD와 PMO, QM이 모두 이 프로젝트에 관련된 스테이크 홀더들이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해야지만이 우리가 테스트도 개발도 요구사항 변경도 관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주 신속하게 서로 간에 피드백을 줄 필요가 있고요. 사용자 수는 이를 위해서 탄생한 요구사항 추출 혹은 관리 기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일단 바로 사용자 스토리가 뭐냐? 첫 번째 줄에서 보셨던 소프트웨어의 사용자나 구매자에게 가치를 줄 수 있는 기능을 서술한 겁니다. 몇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사용자나 구매자 그리고 그들에게 가치를 줄 수 있는 기능 서술한 겁니다. 사용자나 구매자에게 가치를 주기 때문에 개발자에게 가치를 주는 기능 목록은 사용자 스토리에서는 우선순위가 상당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스토리를 쓸 때의 그 가치를 표현하게끔 유도될 필요가 있고 그 가치는 우리가 피처 트리에서 피처에 대해서 Y에 대한 내용들이 사실은 다 그 가치를 표현해주고 있죠.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정통적으로 사용자 스토리가 완성이 됐다 라고 하면 세 가지가 갖춰져 있으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디스크립션이에요. 스토리를 서술 형태로 기록이 되면 돼요. 사용자는 자신의 이력을 웹사이트에 게시할 수 있다. 게시한다. 이렇게 되면 됩니다. 얘가 서술된 거고요. 대화, 컨버세이션은 스토리를 대화를 통해 세부사항을 구체합니다. 웹사이트에 게시를 한다는 말은 PDF로 게시를 한다는 말인지 엑셀로 임포트를 받아서도 할 수 있다는 말인지 등등은 이 기술에서는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런 것들을 풀어나게 하기 위한 대화의 단서로서 나중에 이제 기술을 하게 됩니다. 기존의 다른 것과 달리 테스트가 이제 들어가는데요. 사용자는 자신의 이력을 웹사이트에 게시할 수 있다라는 게 정말 개발이 완료가 됐는지 확증하기 위한 방법으로 테스트 항목을 기술을 합니다. 이 세 가지가 갖추어지면 사용자 스토리가 작성이 됐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로 그 사용자 스토리를 구성 요소를 정의를 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프리라는 분은 3C라고 얘기를 합니다. 3C. 근데 비슷해요. 내용은. 첫 번째 C가 카드고요. 이 스토리는 온라인 시스템을 사용하기 이전에는 이 앞에 보시는 이런 인덱스 카드에다가 스토리를 작성을 했기 때문에 카드에 작성을 된다라고 했고요. 주로 이 스토리는 제품 소유자, 고객에 의해 작성됩니다. 스펙트라로 예를 들면 PO가 딱 그 포지션에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카드에는 나중에 스토리 포인트와 같은 형태의 추정치나 논의할 사항들, 이따가 나오게 될 컨버세이션에서의 메모들도 표현이 됩니다. 두 번째 요소는 아까 말씀드렸던 컨버세이션이에요. 사용자와 대화를 통해 도출을 되는 단서들만 달게 되고요. 세 번째는 테스트에 해당하는 컨퍼메이션입니다. 사용자 스토리의 예를 좀 보시면 여기 구직 채용 웹사이트에 대한 건데요. 사용자는 채용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사용자가 채용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에게? 사용자에게 어떤 가치를? 채용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는 가치를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용자 스토리로 맞습니다. 대신 얘를 어떻게 개발해낼 것인가는 모르죠.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가치를 주는 기능을 사용자 스토리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적절치 못한 표현에서 나와 있죠.
이 체형정보 시스템은 C++로 쓴다. 필요 없습니다. 사용자는 C++이건 자바건 관심이 없어요. 프로그램은 커넥션 풀을 통해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한다. 이것도 관심 없어요. 이렇게 하건 이중화 작업을 해야 된다? 관심 없어요. 그거는 사용자의 관심사항이 아닙니다. 개발자의 관심사항인 거고요. 세부사항은 어디에 있나? 지금까지 보셨던 사용자는 채용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는 걸로 PD에게 던져주면 PD는 도대체 뭐를 개발하는 거냐? 황당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는 실제로 어떻게 코딩을 하고 어떻게 테스트를 할 수 있는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 쓰인 것처럼 별개의 문제고요. 대신 이러한 얘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사용자가 누구냐? 사용자는 뭐를 대상으로 검색하냐? 로그인 해야 되는 거냐? 이러한 얘기들을 주고받을 수가 있게 되겠죠. PO와 PD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대화를 통해서 상세화 혹은 다른 서브 스토리로 뽑아내기 시작하고요. 그런 것들을 추가 스토리로 작성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스토리를 보통 얼마 정도 되느냐 놓고 하면 지금 교과서적으로는 한두 명의 개발자가 반나절에서 2주 안에 구현하고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규모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일주일 정도, 한 명의 개발자가 일주일 정도 구현하고 테스트할 수 있는 규모,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용자는 채용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는 너무 광범위하죠. 채용 시스템에서 채용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는 건 너무 광범위합니다. 검색할 수 있는 방법이나 검색할 수 있는 도구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각각의 더 세부적인 스토리로 풀 수가 있죠. 이렇게 아까 보여드렸던 이 기간 안에 2주 안에 구현하고 테스트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보다는 훨씬 많아 보이는 이러한 사용자 스토리를 우리는 에픽이라고 부르고요. 에픽은 더 드릴 다운 돼야 할 것들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러한 3개의 스토리로 쪼갤 수가 있겠죠. 사용자는 위치, 급여 수준, 직업명, 회사명 이러한 정보들을 통해서 검색할 수 있다. 사용자는 검색 조건과 일치하는 채용 정보를 볼 수 있다. 조회에 해당하겠네요. 사용자는 채용 정보를 게시한 기업에 대해 세부 정보를 볼 수 있다. 이것도 너무 크다. 그럼 또 쪼갭니다. 그래서 계속 상세화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세부사항들을 스토리로 작성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단서들만 남겨놓고 추후 개발할 때 개발팀하고 나중에 논의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이제 이 사용자 스토리를 쓴다는 것은 우리 개발 프로세스하고 너무 이렇게 밀접하게 관련이 지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것은 잠시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럼 얼마나 길어야 되냐? 가지각색이죠, 실제로는. 그래서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요 정도 규모, 저는 일주일 정도를 추천을 해드리고요. 놓치지 않아야 될 거는 이런 사용자 스토리를 쓸 때 이렇게 기대 수준, 테스트 항목들을 같이 쓴다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우리는 사용자는 채용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라는 스토리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요. 이 사용자는 채용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라는 게 완료됐음을 확인하는 정보로서 인수 테스트 케이스를 이렇게 기술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해당될 수 있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죠. 채용 정보를 입력하지 않고 시도해 보겠다. 채용 정보를 아주 길게 넣어 보겠다. 급여 정보가 빠진 경우를 확인해 보겠다. 6자리 급여로 시도해 보겠다. 등등등등. 이러한 테스트는 어떤 형태가 됐건 언제건 추가될 수도 있고 삭제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스펙트라 입장에서는 PO와 QM이 같이 상의해서 확정을 줘야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사용자 스토리는 고객하고 대화를 통해서 명시적으로 밝혀간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인수 테스트 항목에다 작성을 해주면 점점 요구사항이 명시화
가셔야 됩니다. 추파추스를 다들 드셔야 될 것 같네요. 고객팀, 이게 지금은 교과서적으로 지금 설명을 드리니까요. 고객팀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가 사용자 요구에 만족이 되는지의 여부를 컨펌해주는 그룹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표적인 게 프로덕트 매니저, 프로덕트 오너, 테스터, 실제 사용할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사용자의 요구를 만족하는지 보증해줄 사람들이고요. 이분들이 사실은 사용자 스토리를 써야 할 사람들입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그리고 이렇게 작성된 스토리를 가지고 프로젝트를 수행을 할 때 프로젝트 기간 동안에 계속 인발부돼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프로세스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사용자 스토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용자 스토리가 존재를 할지 상세하게 명세를 하지 않더라도 스토리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뽑기 위해서 한 2박 3일 워크숍을 갔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거를 했죠. 어떤 걸 했죠? 피처 모델링을 통해서 PO가 조인을 함으로 인해서 이런 걸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는 안 썼다 뿐이죠. 되게 많이 했죠. 이렇게 스토리 작성을 워크숍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요. 이런 워크숍을 통해서 브레이밍 스토밍을 통해서 스토리를 도출을 하기도 하고 크기도 마련을 해보고 이게 얼마나 걸리겠다 에스티메이션도 해보고요. 그리고 실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중에서도 추가로 계속 등록하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고객팀과 개발자가 협력해서 이터레이션 일주에서 4주 정도 범위 내에서 선택을 한다고 그랬는데요. 이건 제가 잠깐 써가면서 설명을 해드려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는 피처 모델링을 해서 이런 형태의 피처 트리가 나와 있죠. 그리고 지금 이제 다음 주부터 유저 스토리를 작성하고 인수 테스트 케이스를 쓰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아까 2단계에서 세 번에 걸쳐서 이터레이션을 돌리겠다라는 설명을 해드렸죠. 그럼 이거는 뭘 의미를 하는 거냐면요. 이미 이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금 정확하게 날짜를 박아드리면 오늘 화요일부터 차주 월요일까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피처 모델에서 피처가 스토리로 바뀌어야 됩니다. 피처가 스토리로 다이렉트로 바뀔 수도 있고 피처가 스토리로 분할돼서 바뀔 수도 있고 여러 개의 피처가 하나의 스토리로 엮여질 수도 있겠고 이런 형태의 결국에는 차주 월요일까지 이러한 스토리 목록들이 나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애자일에서는 백로그라고 하죠. 이렇게 나오면 만약에 이거를 개발 기간하고 같이 병행해서 한다고 그러면 이것이 지금 3주였죠? 이터레이션이 3주로 잡혀 있었죠? 3주면 우리는 여기서 아까 크기를 추정한다고 지금 설명이 돼 있죠? 도출된 이 스토리들을 가지고 우리가 에스티메이션을 합니다. 얘는 일주일 걸리겠다. 얘는 3일 걸리겠다. 이렇게 에스티메이션을 해서 3주 안에 참여하는 개발자를 곱하면 그 기간 안에 할 수 있는 양이 어느 정도 바운더리가 잡힐 거고요. 이거의 썸은 이 바운드를 넘길 수는 없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첫 번째 이터레이션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모두 다 백로그를 쳐다봅니다. 백로그를 쳐다보고 추천해드리는 거는 가장 난이도가 어려운 우선순위가 높은 걸
첫 번째 이터레이션을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거를 정해요. 그래서 얘를 하겠다. 그러면 얘가 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스토리 1, 스토리 2, 스토리 3. 이때까지 스토리는 스토리 디스크립션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스토리 포인트를 가지고 있지, 컨버세이션에 해당하는 단서나 인수 테스트 케이스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이터레이션 시작을 할 때 이 스토리들을 이번에 첫 번째 이터레이션에서 개발을 하겠다라고 계획이 세워졌으면 이 3주 동안에 시작하기 위한 이 스토리 1, 2, 3에 대해서 디스크립션을 보완하고 컨버세이션에 해당하는 내용을, 단서들을 잡고 인수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하기 시작합니다. 단 이 안에 들어간 3개만 얘네들은 놔둡니다. 그냥 지금 결정할 필요가 없죠. 개발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러면 얘를 스펙트라의 경우에는 PO, PD 주로 작성하시고, QM이 인수 테스트 케이스를 봐주시고, 사업 전략이 PMO가 리뷰해 주시고, 필요하면 이 스토리를 풀기 위해 PMO에서 UI, UX 참여하시라고 그랬잖아요. 네, 이분은 화면 설계에 대한 러프한 화면 설계를 보여드리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스토리를 상세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네. 요지는 그거죠. 실제 개발하려고 하는 이 타이밍에 그 요구사항을 확정하고 명확하게 한다. 이때 개발할 얘네 1, 2, 3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굳이 인수 테스트 케이스를 쓰고 할 필요가 없다. 이때 한다. 이때 단계에서 이때는 여기 해당하지 않는 애들이 들어갈 경우에만 걔네들을 한다. 이게 전형적인 애자일 어프로치에서 나온 유저 스토리에 가지고서 이제 개발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왜 제일 어려운 부분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발목을 잡아요. 실제로. 그래서 원래는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개발자도 아닌데 좋은 질문 하시네요. 우리가 만들어 본 경험이면 그러한 리스크를 핸들링 할 수가 있는데, 만들어 본 경험이 없으면 그런 것들을 스파이크라고 합니다. 네, 약간 프로토타입하고 비슷한 건데요. 네, 그런 것들을 실제 본격적인 이터레이션 시작하기 전에 갔죠. 그래서 해보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미처 고민했던 거와는 예상치 못했던 기술적인 요소가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툴이 익숙하지 않았었는데 그거를 고려하지 않고서 에스티메이션 한 건 아니었었는지 등등에 대한 항목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선순위나 난이도가 높은 것들을 먼저 앞에다가 넣습니다. 근데 뭐 뒤에도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확정할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이때 에스티메이션 한 거는 대부분 다 틀립니다. 안 맞아요. 안 맞을 수밖에 없겠죠. 네. 두 번째에서도 거의 안 맞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부터는 맞아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오차 범위 내에서 우리의 에스티메이션이 실제 프로젝트 진행 상황하고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건 이제 어디 책에 있는 건 아니고 제 경험인데요. 첫 번째 이터레이션에서 틀릴 확률이 90%가 넘고요. 두 번째 이터레이션에서 틀릴 확률이 80%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한 번, 두 번 정도를 통해서 팀워크 빌드가 되고 일하는 방식에 대한 싱크가 맞춰지고, 그렇게 되면서 에스티메이션 하는 방법도 발전을 하게 돼서 세 번째에는 50% 이하로 떨어져요. 이 추정한 것의 실패될 확률이 점점 맞춰지게 됩니다. 질문해도 되나요? 네, 하셔도 돼요. 3주 안에 구현까지 완료하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얘네들이요?
그 개발 라이프 사이클하고는 다른 거죠, 지금? 아니, 개발이에요. 개발까지 완료하는. 네, 완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들어가는 시점에 유저 스토리가 삭성이 된 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시작하는 시점부터 유저 스토리와 나머지 그 채워간다는 거예요. 예, 얘 세 개를 이번 이터레이션에 개발을 하겠다 그러면 얘에 대한 명세를 인수 테스트 케이스를 확정을 짓고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바로 개발 들어가요. 설계까지 다 이제 그 안에서 다 이루어지죠. 예, 그 안에서 다 이루어지고요. 사실은 요 단계 때, 그래서 사실 이게 요구사항을 건드린다는 얘기는 지난번에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렸지만 개발 프로세스를 건드린다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가 돼버리거든요. 실은 이 백로그를 작성하는 시점에 우리는 피처 모델링 안에 각각의 특성과 얘의 중요도와 목적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걸 스토리로 안 푸는 것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백로그를 작성하는 시점에 사실은 아키텍처가 나와야 됩니다. 아키텍처가 나오고 대략적인 서브 시스템이나 모듈 간에 이런 모듈들이 필요하겠네 등등이 나오고 나서 이 스토리를 작성하고 이터레이션별로 실제 개발 테스트 완료가 돼야 됩니다.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때 세 번에 우리는 데모를 볼 수 있어요. 릴리즈를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이제 극단적인 경우고요. 아니면 이건 나중에 또 나오는데요. 두 번의 이터레이션 후에 하겠다. 그거는 정하시기 나름입니다. 네, 만약에요. 여러 가지 지금 각도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구글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백로그에서 개발자들 자기들끼리 모이자 해서 몇 명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그러면 카드, 인덱스 카드를 요걸 잡자 이래가지고는 그러면 자기들이 알아서 아키텍처 정하고 그냥 쭉 요구사항 부분은 그냥 카드 있는 내용 부분은 PO 만나가지고 프로덕트 오너 만나서 당신 원하는 거 이거야 하고 다시 한번 컨펌하고는 자기들이 아키텍처 정하고 달려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게 되면요, 그런 모양이라면 이슈가 되는 게 그 백록을 만약에 분할해서 디바이드 컨커버를 하면요, 시퀀스로 땡겨서 하나하나 가는 거랑 디바이드 해가지고 여러 예절 팀이 붙어가지고 끝낸다 이런 개념은 안 되는데, 백록이 많이 쌓여있으면 디바이드해서 여러 예절 팀이 붙을 수도 있겠죠. 예, 그거는 어떻게 운영을 하냐에, 그러니까 이 이터레이션을 A라는 팀과 B라는 팀을, C라는 팀을 나눠가지고 이렇게 돌리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A, B, C는 결국 한 팀이고, 서브 팀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백록을 예. 나눠가지고. 예. 마음에 드는 대로 골라가. 예,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이때 아키텍처가 중요해집니다. 네, 스크럼에서 보면 그 백로그가 두 단계로 나눠지잖아요. 제품 백로그랑 스프린트 백로그 두 개로 나눠지는데 여기서는 말씀하시는 하나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이게 제품 백로그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이 안에 들어온 건 스프린트 백로그라고 그냥 보시면 돼요. 네. 지금 3차의 이터레이션이 있는 상황에서 이제 백로그를 추출하는 기간이 오멘 데이 4일. 네? 네. 지금 그 백로그를 추출하는데 적정한 시간이 어느 정도 시간인지에 대해서 스프린트 하나당 이해하는 게 가능한 건지. 그거는 개발의 범위에 따라 달라지겠죠? 실제로? 스펙트라는 여태 백로그 한 거예요, 지금 사실은. 그 피처 모델을 하면서 이 작업을 계속 하신 거예요. 또 질문 있으신가요? 방식을 PO나 PD의 시니어들이 먼저 앞단에서 이렇게 스프린트 백로그에 대한 걸 정리를 하고 그 백로그의 하나당의 어떤 그 잡들을 아이템들을 풀어내서 그때부터 이터레이션을 돌리면 안 돼요. 일 다 풀고. 네, 그걸 이제 계속 운용해 가는 거예요. 개발하는 동안에 다음 풀고
또 이렇게 생기고 이런 식으로. 근데 중요한 건, 어디에 있었지? 네, 그냥 얘기할게요. 예. PD가, 그러면 그 푼다는 얘기는 결국 문서로 나온다는 얘기이신 거죠. 네. 예. 화면 설계서라든지 아니면 좀 네. 설계서를 같이. 예. 뭐 그렇게 풀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일을 하시는 건. 지금 아주 기본적인, 원론적인 유저 스토리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거는 대화를 통해서 정해 나가면서 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PD가 그 과정에 참여를 해야 충분히 인지를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리튼된 문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고 그 이상의 생각은 하지 못한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단서들만 달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꼭 그거를 준수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 상황에 맞게만 하시면 되는데요. 숙련도나 인지도 혹은 커뮤니케이션 정도, 팀워크 등등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가 있겠죠. 사용자는 장바구니에 담긴 아이템을 구매할 때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라는 사용자 스토리가 있다면 이것이 완료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고 서로 질문을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카드의 종류별로 익스파이어 된 건지 아닌지에 대한 확인, 한도 초과됐나?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논의를 하시면서 경험을 기반으로 혹은 과거에 했던 것 이런 것들을 총동원하셔서 체크해야 할 체크리스트 항목들을 이렇게 써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 스토리를 얻을 수 있는 건 의사소통, 고객 개발자 모두 이해, 계획 수립하기 위한 적당한 크기, 저는 이게 가장 좋은 거라 보는데요. 지금 개발할 거 아닌데 확정 짓지 말자는 거죠. 왜 그걸 지금 확정 져서 그걸 또 변경하고 그걸 확정 짓는데 또 시간을 고대하고 이런 좀 낭비적인 요소보다는 지금 할 걸 위주로 먼저 하자는 거죠. 그래서 빨간 색깔을 보시면 문서 작성보다 얘기 나누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잘 읽지도 않을 문서에 중요한 결정사항을 남기지 않는다. 오히려 스토리의 중요한 측면들이 자동화된 인스 테스트로 정의되어 실행되니까 이 인스 테스트 케이스가 스토리를 설명해 주게 됩니다. 네? 주석, 소스코드에 주석을 달죠.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소스코드의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주석을 달지만 시간이 오래 가고 그러면 코드가 업데이트 되는 거에 따른 주석이 잘 업데이트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코드를 이해하는데 주석이 자꾸 방해를 줍니다. 그럼 왜 달아요, 주석을? 그런데 테스트 코드는 내가 짠 코드를 테스트해야 되니까 지금 코드의 현실을 리얼하게 바로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TC를 잘 만들면 그 TC가 내 코드를 설명해 주게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애자일 철학에서의 포인트거든요. 반복 개발 이런 게 가능하다는 얘기시고요. 이런 게 이제 예예요. 어떤 데 가면 사용자 스토리 템플릿 좀 알려주세요. 그런 거 없어요. 그거는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냥 샘플 예제입니다. 날짜 쓰고 뉴 피처인가 버그 피스인가 피처 인핸스인가 뭐 이렇게 쓰고 뭐 스토리 넘버도 쓰기도 하시네요. 프라이어티를 쓰기도 하고 유저 입장에서 기술적인 입장에서 쓰기도 하고요. 리스크는 뭐가 있는지 에스티메이션 이 스토리에 대한 설명을 쭉 달고 좀 더 논의할 것들이 있으면 또 달고 뭐 이렇게 하는 거고요. 좀 주의 깊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를 실제 개발자가 받아서 개발할 때 그러면 내가 98년 3월 19일이죠. 98년 4월 1일에는 얘를 하고 투두리스트 작성하듯이 아까 이게 제가 설명드렸던 지라에서의 태스크거든요. 개발자가 브렉다운 하다 보면 브렉다운 하는 그 과정이 분석이나 설계의 과정처럼 이루어지게 됩니다. 마치 포멀하지 않을 뿐이죠. 혹은 이렇게 뭐 작성을 하기도 되고요. 혹은 이렇게 시스템을 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 마케팅톡 3.0에서는 지라라는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 활용을 해서
하는 방향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랑 눈이 마주치는 분이 하시는 걸로. 자, 사용자 스토리는 구성하는 세 가지는? 카드 디스크립션. 자, 왜 자꾸 기회를 뺏어가세요? 잠깐만 기다려요. 죄송해요. 왜 그래. 다시 얘기해보세요. 서술, 대화, 테스트. 네. 잘하셨어요. 쭈바쭈스 하나 더 드시고요. 고객팀에는 누가 포함됩니까? 고객팀. 자, 눈이 마주치는 분이 하시죠. 네? 고객팀에 그래요. 우리로 얘기를 하셔도 돼요. 자, PO, QM, PO랑 QM 뭐요? 사업자가 PD 빼고 다. 지금은 PD 빼고 다죠. 네. 다음 중 옳지 않은 스토리는 무엇인지, 그 이유가 뭔지 돌아가시면서 하나씩 해보시겠습니다. 자, 읽어보시고. 아니, 희귀님이 깜짝이었어. 사용자 시스템이 구동되는 거랑 관심이 있기 때문에 뭐 윈도우 XP나 리눅스 이런 건 관심이 없는 거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PC는 윈도우 XP인데요. 그럼 어떻게 되죠? 난 매우 관심 있는데.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럼 들어와야죠. 그럼 들어와야 되죠. 내가 어디 들어야 돼. 네. 희귀님 전편 탔어. 리너스 때문에. 저는 모든 걸 책임지고 사퇴하겠습니다. 왜냐면 악우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이거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는 있죠. 하시죠. 선생님. 아니, 두 분은 했어요. 이거 되게 쉬운 거예요. 아니다. 왜 아닙니까? 이거 하든 저거 하든 나오기만 하면 돼. 그러면. 이걸 하건 저걸 하더니 무슨 말이에요. 어떤 그래프 파트만 잘 상관없이 그냥 그래프 원하는 그래프. 그쵸? 예. PO가 이 레벨까지 풀면 안 돼요, 사실은. 예, 자꾸 그런 유혹이 들으실 건데, 그거는 사용자는 별로 관심 없어요. PD에게 맡기세요. 다음이요? 네? 네, 스토리예요. 네, 스토리. 얘는요? 사용자가 얘기했을 수도 있고요. 우리 자체적인 닐리즈 정책에 의해서 잡을 수도 있고요. 네. 쟤는요? 아니, 내 거야. 자, 다음은요? 스토리 같죠? 네. 스토리예요. 만약에 우리가 UI를 어필하려고 그러면 굳이 네, 드롭다운 리스트만을 고집할 필요는 없죠. 얘는요? 스토리가 될 수 있겠죠? 네. 자, 요구사항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것은 요구사항을 문서하는 것에 비해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어떤 장점이 있죠? 저를 보세요. 문서화를 업데이트를 서로 공감할 수 있다. 네, 잘하셨습니다. 야, 정확하네. 네. 왜 테스트를 작성할 때 스토리 카드 뒷면에 쓰거든요? 왜, 여러분들한테 질문할게요. 왜 그럴까요? 스토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뒤에 있습니다. 그쵸. 바로. 그래서 지라의 이슈 타입에 테스트라는, TC라는 이슈 타입이 없는 겁니다. 그냥, 원론적으로는 그, 스토리라는 이슈 타입은 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안에 쓸 때 그냥 쭉 쓰고서 태그로 TC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막 쓰거든요. 예, 이게 원래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너무 인간을 선하게 본 거예요. 너무 인간을 자발적인 집단으로 본 겁니다. 사실 그렇게 되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슈 타입의 테스트 케이스라는 타입을 만들고요. 스토리, 지라의 좋은 점은 링크를 걸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 스토리가 어떤 TC와 관련되는지 링크를 걸어야 됩니다. 응? 그래서 만약에 링크가 안 걸린 스토리가 있으면 얘는 전혀 TC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스토리 안에 TC를 써버리면 스토리가 전체 이 마케팅 톡에서 몇 개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죠. 그럼 스토리 하나당 몇 개의 TC가 있는지도 알 수 없으니까 우리가 더 TC를 만들어야 되는지도 판단하기가 참 어렵겠죠. 그래서 그런 관리적인 목적을 위해서 추천해드리는 거는 이슈 타입의 TC를 뽑고 링크를 거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바로 드러나죠. 원래는 그렇지 않아요. 이게 하나로 놓고서 같이 서로 이해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직접 카드를 쓰는 게 낫지 않을까요? 처음에 인덱스 카드를. 그게 제일 좋죠. 저 수기가 안 해본 사람이 자동화를 하는 건 항상 무리거든요. 네. 그게 제일 좋은데 나중에 이제 그걸 이제 관리를 하려면 또 시스템으로 담아야 되니까요. 그런 또 뭐 어려운 점이 있어요. 필기 인식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인식하고 보증하는 게 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맞아요. 사장님 질문이 참 예리하신데 그런 경우는 제가 어떻게 해드리냐면요. 그냥 찍어서 그 사진을 그냥 그 카드 안에 어태치 시켜버리면 됩니다. 근데 수기 안 하고 자동화하면 항상 무리가 오더라고요. 예. 근데 수기도 못하는 사람 자동화 잘 글씨 잘 쓰셔야겠죠? 자, 이제 1장이 끝났습니다. 2장 스토리 작성하기인데요. 아까 설명드렸던 인베스트를 기억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사실은 너무 이상적인 것들도 있어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독립적이다라는 거. 좀 많이 어려워요. 사실 저도 잘 못합니다. 쉽지 않은 영역이고요. 반면에 테스터블 이런 거 충분히 우리가 노력해서 할 수 있습니다. 예. 인베스트의 첫 번째 인디펜던트, 독립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의존성을 배제하라는 얘기죠. 의존성이 있어버리면 우선순위가 높은 스토리가 낮은 스토리에게 의존을 하게 되면 얘가 돼야 될 수 있으니까 얘가 될 때까지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게 현실적으로는 존재를 하죠. 존재를 하기 때문에 아까도 사장님이 질문하셨는데요. 연관관계가 있는 스토리는 잘 그룹핑하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봅니다. 그 방법밖에 사실은 없어요.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조금 매력적인 게요. 그 전체 소프트웨어 구조의 그 커비어런스, 커플링이 자동적으로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보면 스토리를 잘 짜면은 그 프로그램 전체 스트럭처 프로그램 구조가 아주 자동적으로 조금 뭐랄까요? 그 두 가지 지표가 좋게 나왔거든요. 네, 그렇게 활용될 면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다 그렇지는 않고요. 그건 이따가 아마 설명을 들으시면 왜 그런지는 판단할 수 있고요. 인베스트. 인베스트에서 N자예요. 리고시어블. 협상 가능하게. 이 협상을 가능해야 되니까 단정을 짓거나 픽스를 해버리면 안 돼. 그래서 아까 단서를 단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 단서. 그래서 이 협상 가능하다는 건 이 백로그나 이터레이션 안에 들어가기 전에 단서 조건을 그냥 다는 겁니다. 요거 예제는 좀 이따가 나올 거예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업은 채용 공고를 제시할 때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그러면 디스커버리 카드도 지원해야 되나? 마스터카드도 지원해야 돼? 우리나라 카드 다 지원해? 뭐 이렇게 퀘션을 달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 스토리를 쓸 때 정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럼 이거는 이렇게 질문을 해놓고 언제 정해요? 해당 이터레이션 안에 들어갔을 때 그때 우리가 이걸 논의하기로 했지, 결정 짓기로 했지. 그러면 그때 이제 정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리고시어블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비자, 마스터카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를 지원한다. 뭐 이렇게 논의의 여지가 없어져 버리면은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것도 잘 되지 않습니다. 그냥 결정을 져버리죠. 물론 이제 결정을 져서 이렇게 뭐 바뀌지 않을 거면 그렇게 결정 지는 게 좋겠지만 바뀔 수 있는 여지들은 이렇게 표현하는 게 낫겠죠. 그 다음에 인베스트의 V예요. valuable. 이건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개발자 관점이 아닙니다. 개발자 관점. 모든 DB의 연결은 커넥션 풀을 이거 소용없어요. 제가 높아심으로 말씀드리는데 자꾸 PO가 이런 관점에서 자꾸 기술을 하려는 충동이 들면 그거를 사업전략팀이 이제 드디어 DB를 통해서 걸러주셔야 됩니다. 고객 관점에서 사용자 라이센스 5개로 뭐 500명이 DB에 연결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식의 어프로치가 들어가게끔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인베스트의 E, 추정 가능하다라는 얘기인데요. 이거는 사실은 처음부터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워서 트라이얼 에러 방법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스몰, 작아야 된다. 이건 우리의 그 이터레이션 단위하고도 많이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사실 어렵죠. 이게 정말 1주 걸릴지 2주 걸릴지를 판단한다는 게 사실은 쉽지는 않죠. 그래서 약간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추정을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PO가 이거는 2주짜리야. 이렇게 PD한테 주면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개발을 PD가 할 거기 때문에. 반드시 PD의 목소리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테스터블. 저는 사실 이게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스토리의 개발의 완료 시점을 알기 위해서 스토리는 테스트 가능하게끔 써야 되고, 그 테스트 가능하다는 말은 그 인스테스트 항목을 얼마나 잘 쓰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테스트하기 힘든 스토리도 있어요. 어떤 화면도 사용자를 오래 기다리게 해서는 안 된다. 어떤 화면도 사용자를 오래 기다리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건 테스트하기가 어렵죠. 어떤 화면도 절대적으로 이렇게 보장한다는 게 쉽지는 않고요. 이건 어떻게 테스트하죠? 항상 전수 테스트를 할 수밖에 없죠. 네. 새 화면은 95%의 경우 2초 안에 나타나야 한다. 이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죠? 95%니까 100번 시연을 해서 95번 이상은 2초 안에 뜨면 돼요. 이거를 사람이 할 수 있나요? 네, 자동화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자의 책임, 이거는 스킵하겠습니다. 고객의 책임, 여태 다 설명했고요. 서머리 퀘스천, 각 스토리의 조건 납품을 표시하고 이유를 설명하라. 어디까지 하셨죠? 누가 하시죠? 한인이. 아니요. 누구세요? 네. 읽고 한번 의견을 줘보세요. 사용자는 시스템에 빨리 수혈할 수 있어야 한다. 이거는 특별히 얘기할 수 있는 내용 같은데 빨리 수혈할 수 있어야 되는 그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세요. 정확하게 짚으셨고요. 이걸 좀 발전시키시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예를 들면 빨리라는 표현보다 정확한 기간을 표현하는 게 나을 것 같고, 시스템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게 낫지 않을까. 네. 저 같으면 이렇게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용자는 시스템에 빨리 수혈할 수 있어야 된다. 빨리 밑줄 짝 끄고 요 빨리는 영업팀 누구하고 물어봐야 됨. 그러면 결정을 짓지 않고 일단은 누구하고의 컨택 포인트가 있는지만 정도만 하고, 아니면 빨리라는 거는 1초에서 2초 사이. 예. 뭐 이렇게 쓰면 되겠죠? 또 개선을 해본다면 숙달이 도대체 뭔지 로그인을 말하는 건지, 예. 좀 어렵죠? 사용자에게 가치는 주는 거지만 조금은 애매모호하죠. 인베스트에서 어디에 해당되겠습니까? 테스트하기 참 어렵죠? 예. 그런 측면에서는 좋은 스토리는 아닌 거죠. 두 번째요?
사용자는 이력서 내용에서 주소를 수정할 수 있다. 좋은 것 같아요. 잘했어요. 좋은 거 같아요. 좋죠. 네. 쉬운 거 걸렸어요. 세 번째요. 사용자는 이력서를 여러 개 추가, 수정, 삭제할 수 있다. 여러 개가 조금 더 정확하게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인베스트에서 어떤 항목들이 좀 부족하다고 보이시나요? 협상하기 좀 협상의 단서를 좀 남길 필요가 있고, 그리고요, 사용자에게 밸류는 주죠. 예. 그 다음에 추정하기도 조금은 어렵고요. 또요? 테스트도 좀, 그쵸? 네. 잘하셨어요. 다음이요? 시스템을 정규 분리할 차함수 일단 내가 모르겠으니까. 네. 왜 안 좋은 것 같으세요? 비기능적인 것 이게 비기능적인가요? 결국엔 개발 방법에 대해 시스템은 근사값을 계산할 수 있다잖아요. 그러면 방법을 저렇게 디테일하게, 그러니까 사용자가 몰랐던 방법이 고객 관점이 아니라 개발 관점. 그렇죠. 예. 이거는 예. 시스템 요구사항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마케팅동 피처 모델링 한 거에 보면 좌측 상위에 있는 피처 뭐였죠? 갑자기 내 머리가 네? 좌측이요? 아니, 좌측 상단 진행적 진행형 타겟팅이 대부분 다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스토리를 풀기 어렵고요. 다음이요. 실행 중에 발생하는 모든 오류는 일반적인 로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따로 생각되고요. 이유는 일반적인 로그로 기록되어야 된다는 상위군요. 이제 모든 오류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럼 인베스트에서 어떤 게 부족하다고 보시나요? 네고시에이션 일단 고객에게 밸류가 있나요? 그죠. 고객에게 밸류가 없는 건 아닌데 고객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는 항목이 되겠죠. 개발자는 굉장히 필요한 항목이겠지만 고객 자체는 별로 관심이 없죠. 사용자는 자동화된 취업 정보나 여전히 서비스 때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실습을 해볼 겁니다. 실습하기 전에 3장만 마저 하고 하죠.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스토리를 작성을 하려면 결국 아까 예제에서도 보셨는데요. 사용자는 이런 형태로 스토리가 풀려지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는 고객 모델링 사용자를 정의를 잘 하셔야 됩니다.